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오늘은 테슬라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테슬라가 요즘 정말 큰 이야기거리죠. 지난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65%나 급락을 했죠. 이 12월 한 달만 하더라도 40%나 떨어졌더라고요.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새해 첫날부터 테슬라 10% 넘게 또 추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니까 이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애증의 종목 테슬라,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인가,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할 것인가. 두 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먼저 수개월 전부터 테슬라의 몰락을 예견하셨던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흔들림이 원인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여의도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테슬라에 경도돼 있었어요. 그동안 전기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이제 더 나아갔고 이제 배터리도 4680 배터리 만들어 갖고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선두가 된다 하는 식의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들을 이제 뭐 여의도의 각종 증권 프로나 그 다음에 증권사들 강력하게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갖고 잘 모르니까 개인들은 이제 뭐 전문가라고 나와서 다 얘기하면은 당연히 뭐 좀 그런 걸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갔고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올해 한 9월 말, 한 10월 초부터는 이제 그 숫자적으로 나빠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경고나 본질적인 거는 테슬라 주가 폭락의 이유가 실제에 비해 갖고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좀 기대가 과했던 것 같아. 아, 테슬라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인식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제방송, 증권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게 테슬라는 애플이 될 거다. 자동차 애플이 될 거다. 예.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 형태 돼서 이제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핵심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같은 거를 테슬라가 장악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희망회로를 좀 공상과학 소설을 막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애플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두 번째로 경제력은 모두 다르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는 신분과 개성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되게 넓고 이제 뭐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짐을 많이 싣고 이제 다녀야 되고 한번 장 보러 가면은 뭐 일주일치 한 달씩 갖고 와야 되고 뭐 집이 저기 고쳐야 되면은 뭐 그런 이제 건설 자재 같은 것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픽업 트럭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테슬라가 애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두 차종을 갖고 그게 표준화돼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전 인류의 이제 30% 40%가 아이폰을 쓰듯이 30% 40%가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탈 거라는 얘긴데 당장 이 픽업 트럭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못 한다고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차량은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은 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값이 보통 보면은 1,0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갖고 비싼 거는 뭐 4억, 5억, 뭐 슈퍼카, 뭐 이제 뭐 마이바흐나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여유가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차종이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차량을 사는 거는 신분과 개성의 표현이거든요. 아이폰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네 아이폰, 내 아이폰 똑같다고 해갖고 뭐 크게 이제 뭐 저거 없는 것처럼 반대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괜히 가서 저기 같은 옷 입고 있으면 짜증 나잖아요. 만나면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고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통해서 내가 돈이 얼만큼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신분. 그 다음에 이제 개성적으로 요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를 이제 그 흉기차 이러면서 잘 안 선호하거든요. 차별화를 위해서. 예. 그런 이제 그 현대차나 타고 다니는 이제 전덕 수구리 아저씨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형태로 차량이 되게 세분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셔야 되고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제 테슬라를 모는 거는 되게 이제 그 쿨한 행동이었거든요. 멋있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나는 그 혁신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 상호 상승 작용을 사실 일으켰던 건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기행들이 지금은 다 나쁘게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를 타는 게 더 이상 쿨하지 않아요. 그거는 판매에 있어서도 아주 좀 악영향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판매 대수가 원래 50% 성장해야 될 게 40%밖에 성장 못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10%씩 가격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처음 한 거죠. 그렇죠. 계속 올리다가. 예. 그동안 테슬라 차량은 할인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TV 광고도 안 했고 그래도 잘 팔렸었거든요. 멋있고 쿨하니까. 예. 사실 명품 이미지랑 예, 비슷한. 맞습니다. 예. 루이비통을 깎아주진 않잖아요. 샤넬을 깎아주진 않잖아요. 샤넬이 가격 인하하면 누가 샤넬을 사겠습니까? 지금 테슬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테슬라 차량은. 기대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매년 50%씩 성장할 거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내재할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50% 성장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 폭락 테슬라 작년 전기차 인도량도 올가 기대 못 미쳐서 이 기사가 나오고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3%가 난 상태잖아요. 예. 기대는 이게 이제 140 올해 판매량이 140만 대 해서 이제 50% 성장하는 거고 실제는 131만 대 40% 성장한 거니까 그러면 9만 대 차이 나고 그래도 10% 더 성장하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30년에 2천만 대를 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를 팔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매년 50%씩 지금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날 때마다 그게 계속 팔리고 이래서 이제 2천만 대로 가는 뭐 굳이 2천만 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30년에 한 1천만 대 정도는 가야 이게 이제 이 그때의 높은 1200슬라라는 이제 높은 가치가 정당화가 가능한 건데 지금 150만 대도 제대로 지금 못 파는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이래 갖고는 1000만 대는 택도 없겠네. 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뭐 BYD나 이런 데서 내놓는 차도 지금은 좀 테슬라하고 좀 견줄만 하다. 좀 가격이 합리적인 걸 사야지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중국 점유율이 지금 BYD가 테슬라 추월했나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출한 정도는 아니고 또 그 얘기하면은 이제 또 저기 BYD는 전기차하고 이제 PHEV라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같이 합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그랬고요. 지금은 그 수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월간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BYD가 월간으로 지금 한 20만 대 이상 팔아요. 그 20만 대 중에서 예.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BYD가 이제 20만 대 파는데 10만 대는 순수 전기차, 10만 대는 PHEV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3만 대, 4만 대 판단 말입니다. 한 달에. 순수 전기차만 해도 BYD의 절반도 못 팔아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의도에 테슬라 이제 분석하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한둘이 아닌데 왜 이런 거를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고 130불 지금 100불이 간당간당한 지금에 와서 이게 이제 그런가 하고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물거품이 된 기대 두 번째 배터리 내재와 사이버트럭 문제예요. 사이버트럭 문제예요. 예. 사이버트럭이 처음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2019년에 우리가 2021년 만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뭐 테슬라는 이제 신차 내놓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한 6개월, 1년 저기 연기되는 거는 다들 이제 네. 다 반사라 갖고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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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말은 당연히 안 나올 줄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21년 말이 되니까 이게 23년 초로 또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22년 초가 돼서 다시 23년 중반으로 연기를 했고 최근에 나온 작년 연말에는 2023년 말로 또 다시 연기가 됐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23년 말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예. 해석을 해주시네. 예, 예. 아니 그 정도로 이게 사실 그럴만하네요. 예, 예. 보니까. 이게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 차도 이제 보면은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특히 픽업 트럭이 가장 이제 많이 제일 인기 차종인데 바로 이 픽업 트럭 모델이니까 이 모델이 만약에 올해 나왔으면 예. 주가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번 자료 잠깐 보시면 미국의 베스트 셀링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포드 F 시리즈, 램 픽업, 세브레, 실브라도 이 세 개의 차종이 다 픽업 트럭이에요. 예. 이 픽업 트럭이 지금 전기 자동차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가 F150, 포드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로 만든 거고, 순수 전기. 예, 순수 전기차입니다. 예.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GM 그 세보레 실버라도 전기차. 이게 이제 작년 CES 2022에서 그 선보였던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거 이제 다 우리나라하고 관련 있으니까 이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SK 온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LG 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얼티엄 셀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얼티엄 셀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차가 바로 이 차예요. 이 차가 미국 시장에 하반기에 출시되면은 이제 그 업계 경쟁 그 판도를 아마 크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 이제 가을인가 그때 이제 배터리 데이를 할 때 4680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터리를 내재해 가지고 그 배터리를 여기다 넣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어서 예. 거 배터리 쓴다. 예, 다 먹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겠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탐이 나는 게 이게 이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 안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건 껍데기나 만드는 거에 사실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에 올해 그 해갖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해봤으니까 배터리쯤이야 뭐 내가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라고 좀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은 전혀 진척이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쪽에 가 있는 이제 배터리 쪽 그 이 기술자들, 전문가들도 사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LG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지 몇십 년? 30년 됐죠. 30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게 걸러서 다 듣고 있는데 진척이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수율이 제일 문제인데 수율이 뭐 50%가 안 된다는 거니까. 두 개 만들어서 하나 쓰는 거. 예, 두 개 만들어서 하나 버리는 거니까 이제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은 회사가 망하겠죠. 이게 배터리 하나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2천만 원 중에서 그 광물 같은 이제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광물 같은 이제 비중이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다 만들어 갖고 뭐 딴 거는 그렇다 쳐도 그 원재료만 날려도 하나에 뭐 1,000만 원씩 날라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소재가 요즘은 비하니까요. 예, 예, 예. 모델 3가 2017년에 나왔고 모델 Y가 2019년, 20년 뭐 한 요 무렵에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팔고 있으니까 질리잖아요. 딴 거보다도. 예. 예. 아하.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사이버 트럭 올해 나와갖고 했으면 50% 성장했을 겁니다.
이거 역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연기 안 되고 예, 올해에 나온다. 예. 그러면 그게 23 년에. 가능이. 그렇죠. 예, 아, 예, 그렇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오. 트럭이 출시되는 거. 사이버 트럭. 예, 예. 그걸 한번 예, 그거를 이제 한번 기대해 보실만 한데 쉽지 연기 안 돼요. 예, 예, 연기 안 돼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제 이 4680 배터리는 LG 거를 받아서 쓰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 있어요. 네. 작년 12월 달에 이제 LG가 그 충북 오창에 이제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네. 4조 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이제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그게 마더 팩토리입니다. 마더 팩토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저기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는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장을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가서 규모를 키워 갖고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 가서 또 규모를 키워서 만들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4680 오창에 만든 LG 엔솔의 그 이 원통형 배터리고 이제 그 라인은 그 마더 팩토리는 이 테슬라의 4680 사이버 트럭용으로 계획해서 만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대충 이제 그런 느낌이고 저희가 예, 보기는 지금은 자체 배터리로 하기에는 좀 예. 어렵다는 예, 말씀 예, 해주셨어요. 예, 예. 그거는 손 떼야 될 것 같고요. 예, 하루 빨리 포기하시는 게 신상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스케줄이 23년 한 12월 정도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나온다고 해서 12월 달에 바로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부터 시작해서 수율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적용시키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걸려야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사님 코멘트를 좀 들으면 예. 예측부터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진짜 주위에 그거 받아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이제 크게 좀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주위에 충원을 해줄 이제 그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너무 저 외골수로 독불장군으로 자기가 쭉 오른쪽으로 가니까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 갖고 그 성공 방식을 계속 되풀이해 갖고는 미래 성공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네, 예, 예. 테슬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거품이 된 기대 세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예.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테슬라 자율주행 중 급브레이크에서 미 8중 추돌 사고가 나서 이게 특별 조사가 들어간 이제 화면 나올 텐데 여기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흰색 승용차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예. 그러네요. 예, 이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를 갖고 이제 그 자율주행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카메라를 갖고 했을 때 좀 이제 맹점 같은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흰색 트럭 같은 거를 예. 잘 하늘하고 이제 동일한 걸로 인식을 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흰색 이제 승용차가 있고 과거의 사례도 이제 테슬라가 처음 이 인명사고를 낸 사례를 보면 흰색 트럭이 고속도로에 넘어져 있는데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갖다 들이박아 갖고 운전자가 죽은 사례가 테슬라의 그 이제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해서 그 자율주행해서 생긴 첫 사망 사례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찬양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테슬라는 카메라만 갖고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비싼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거 안 써도 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을 전공으로 해서 이제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예. 카메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시력을 사람이 운전할 때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는 사람도 다 눈 보고 운전하는데 자동차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적인 방식이고 반드시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음파나 이제 그 이 뭐 저기 전파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카메라만 갖고 하는 거에 비해서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카메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흰색 이런 거 잘 인식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리 측정상에서 좀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생기는 이슈가 뭐냐면은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급정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100km 시속 100km 가다가 카메라로 쭉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물체, 특히 흰색 승용차 같은 거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파악해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차가 와서 받겠죠. 이게 그래서 팔중추도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예. 레이더 같이 하는 걸로 예. 선언을 레이더를 먼저 이제 채택하는 걸로 얘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아마 차후에는 이제 라이다까지 하게 될 텐데 레이더를 통해 갖고 같이 세 개를 엮어 갖고 자율주행하게 된다고 하면 예. 테슬라만의 특징, 테슬라만의 장점, 이제 선두적인 위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회사들, 특히 이제 뭐 구글의 웨이모나 이제 그다음에 GM 크루즈 같은 회사들, 이제 GM 크루즈는 벌써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ALS 구조를 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슬금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빠지는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되게 좀 무섭게 빠지는 이제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ELS하고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5월 12일 날 제가 서정덕 TV 방송 중에서 이제 이 방송한 그 계기가 이때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테슬라, S&P 500, 애플, 유로 스탁스 50 기초 자산 ELS를 출시했는데 다른 거는 조건들이 다 이제 뭐 그 쿠폰이,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이제 8%, 10%씩 받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테슬라만 유독 쿠폰이 되게 높았어요. 이때 최초 기준가의 4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 연 24.5%를 지급하는 형태의 ELS가 나가웃이 45%인 겁니다. 이때 제가 방송했을 때가 243달러였으니까 이 나가웃에 해당되는 게 109달러가 되고 어제가 107달러로 끝났죠. 나가오시나요? 나가웃이죠. 나가웃이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뒤에 13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연합 인포맥스 쪽에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테이버 생각이라고 이제 그 방송하신 분 갖고 왔는데 요걸 보시면 지금 테슬라 포함 ELS 발행 금액이 총은 1조 1,189억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낙인 발생된 게 3,3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인 구간에 하나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낙인 형태가, 그러니까 나가웃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이 옵션을 발행했던 쪽에서 그 옵션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걸 다 팔아버려요. 청산하죠. 그 청산하는 기계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매물을 부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일종의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반대 매매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빠지는 거는 이 ELS 물량에 따른 반대 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오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위터 인수할 때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주식담보대출의 증거금, 이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게 기간 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증거금이 줄어드는데 기간 내고 다시 안 채우고 그것도 이제 로스컷. 그렇죠. 팔리는 그런 지금 형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수급이 극도로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뭐 ELS도 ELS고 앞서서 이제 반대 매매 같은 로스컷 물량도 거기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진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역사를 한번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아마 좀 참고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14번 자료 이게 이제 2008년 하이닉스 ELS 사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때도 이제 준비를 다 하셨군요. 이때 제가 이제 지점에서 있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진짜 고통받으시는 이제 고객분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이때 유독 하이닉스가 들어간 투스타 ELS라고 종목 두 개를 해갖고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하이닉스가 그때 쿠폰이 진짜 높았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SK증권이 최고 연 22.5% ELS를 발행했었거든요. 잘 팔렸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2주 넘어서 팔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또 나오지만 요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ELS 매물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ELS는 떨어진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물귀신이에요. 라고 이제 국내 한
예, 투자자문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고 작년 재작년부터 보니까 이 외국 주식을 갖고 ELS를 발행하는 좀 그런 위험한 쪽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다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올해 5월달 이 무렵에 테슬라 ELS가 특히 쿠폰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거를 제가 보고 이거는 좀 문제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여기도 나오지만 낚인 배리어 밑으로 원금 손실 항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해당 종목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이 유도되는 그런 구도고요. 지금 이제 그런 나쁜 순환 상태에 지금 사실은 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각오는 좀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고. 이때는 급락이 어느 정도 예, 고위에 보시면 이제 ELS발 하이닉스 주가 급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25,000원 부근 쪽에서 이제 그때 ELS가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2008년 한 뭐 여름 7월 8월 정도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11월에 이게 아마 저점을 찍게 된 다이닉스가 저점을 찍었을 때 가격이 5,770원입니다. 이때 이제 그 원래 2007년도에 4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4만 원 하던 게 떨어져서 25,000원 정도가 되니까 되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게 5,770원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워낙 이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 갖고 올라가는 게 좀 완만해 보여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바닥치고 4월 5월 달에 2009년 4월 5월 달에 15,000원까지 간 거니까요. 거의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4개월 5개월도 안 돼 갖고 테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게 낙폭이 되게 가팔라지면서 아주 이제 좀 공포를 동반하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좀 많아 보이고요. 요번에 이제 그 인도량 발표되면서 13% 빠졌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이번 달 말인가 1월 말. 1월 말. 예. 그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40%, 판매 대수는 40%가 증가했더라도 이익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칠 거거든요. 가격을 깎아줬으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 신장률이 뭐 20%다, 30%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실망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게 저점을 지금 예단해서는 안 되고. 급락할 때는 무섭게 급락하고 급락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는 또 이제 아주 큰 폭의 뭐 200% 300% 되는 그런 형태 또 반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갖고 이제 좀 탈출을 하시는 게 좀 어떻겠나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이시든지 뭐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뉴욕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이제 좀 오래 이 그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빅테크를 머리에서 지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에 10년 주도주요. 예, 10년 주도주였던.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장이 바닥을 치고 새롭게 장이 열릴 때는 과거의 주도주는 안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목격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애널리시스 99년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새로운 기술 다음 같은 경우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장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때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예. 다음이 이제 지금은 카카오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99년 고점을 이제 회복한 게 언제냐면 2020년입니다.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2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됐을 경우에 그렇고 새로운 기술은 지금 이제 이름이 솔본이라는 회사로 바뀌어갖고 지금도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때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2% 가격이에요. 마이너스 98%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고 새롭게 이제 주도주로 또는 성장 산업이 될 만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손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못 팝니다. 손절하는 거는 다 안 좋아해요. 다 기분 나쁘고 손절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라고 생각하셔야
하셔야 돼요. 더 좋은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기회 비용을 이제 그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기 위한 기회 비용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손이 나가지. 그냥 이게 손실을 확정하는 손절매라고 생각하면은 팔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시고 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좀 이제 겁을 들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끌려갔을 때 이 낙관 논자가 있고 이제 비관 논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누가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까? 비관 논자가 살아남았습니다. 현실적인 비관 논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상황이 나쁠 때 그냥 막연하게 희망회로 기대 이런 거 이제 희망은 전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 이제 빅테크 주식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 마이너스가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막연하게 희망, 소망 이런 거를 이제 전략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형태까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좀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비관적인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내가 덜 무섭고 덜 동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현실적인 좀 비관론자가 지금 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최근 많이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는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먼저 얻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 지금은 버티는 게 답이다 라는 이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계셔서요. 그분과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